요 네, 김 PD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뭐 완전히 광분하셔가지고. 좀 표현이 좀 그렇다. 뭐 광고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니, 지난주에 예, 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뉴스를 예. 좀 못 살펴봤는데, 음, 어제 뉴스를 좀 살펴보다가, 예, 부영건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취재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아, 스타저널이라는 곳에서. 예, 예. 송 기자님이 아주 취재를 잘하셨는데, 그리고 네.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어, 그래서 우리 지금 부영건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민간 임대주택 그 특별법을 제가 네. PDF로 한두 페이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민간 임대주택 이 특별법이 생기게 된 그 정부의 이런 네네. 방향이 부영건설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키워내겠다는 취지였어요. 아주 뭐 좋다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 일반 분들 좀 혜택 많이 보면서, 네. 그러면서 주택 걱정 없이 이렇게 네. 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좋은 정책, 그냥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네네. 세제 혜택을 받고 세금 감면을 받고, 뭐, 이거는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네네.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인들이 다주택을 네. 보유할 때 또는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여러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좀 세금도 감면받고 면적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준공공 임대라고 해서 내가 네. 10년 동안 이걸 주택으로 임대하겠다라고 사업자를 내면 여러 네.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네. 그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PDF 파일로 이미 올려놨죠. 네네. 그런데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 사업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부영건설 같은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 부영건설이 1990년대 그 IMF 때도 잘 버티고 나왔던 게, 그러니까 정부 기금을 거의 독식한다. 지금은 뭐 주택도시기금이지만 그때는 주택기금을 거의 독식한다라는 비난도 좀 많이 받으면서 네네. 그냥 그 큰 이익 바라지 않고 보통 건설업체들이 분양할 때 민간 건설업체들은 분양해서 대박 나거나 네. 딱 대박 나고 딱 손 털고 끝나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박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이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서동탄 쪽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수원 화성 이쪽 막 봤더니 대폭 할인하겠다 뭐 이런 뭐 너무너무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끝났어요 이제 아무튼 민간이 그렇게 할 때 부영건설은 좀 달랐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 이제 부응하면서 자기네 기업도 건실하게 잘 꾸려왔어요. 근데 이제 부영이 최근에 이제 저는 삼성이 이게 본사 건물을 비운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삼성타운이 뭐 다 수원으로 옮긴다 뭐 이러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부영건설이 삼성생명 빌딩을 산 거죠. 최근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한 3개월 좀 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에.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런데 지금 부영이 그 과정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영이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요. 계속 소송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뭉치고 있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죠? 임대 아파트를 5년이든 10년이든 5년 후 분양, 10년 후 분양이 있으면
네. 이제 분양을 전환한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분양을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면 이 평가 금액을 네. 이 평가할 때 그 금액을 그 평가액 때문에 그래요. 분양 전환하는 그 분양 평가 금액 때문에 얼마에 분양할 건지. 근데 그 평가 금액을 계약 당시에 그게 안 나오나요, 그게? 계약 당시에 나와 네네. 있었는데 최근에 네. 2011년도 이제 그 계약 당시에 뭐 시세를 반영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1년도에 네.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LH 상대로 이제 막 그 소송했던 사람들. 네. 예,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판결을 했는데, 부영건설은 사실은 그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2011년 그 판결이 LH를 대상으로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산정 기준이, 그러니까 네.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어떤 분양 계약의 어떤 효력이 일부가 뭐 무효다. 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들어서 이 분양 계약한 게 무효다. 일부가 무효다. 그래서 얼마씩 줘라. 뭐 이래서 부영건설이 이제 부영건설도 부양 전환하면서 그랬던 거를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계속 소송을 하면서 1심에서 이긴 것도 있고 또 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판사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고, 어떤 판사는 인용하지 않고, 뭐 이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야, 좀 법도 애매해요. 그거 보면. 아유, 아무튼 그 최근에, 지금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만 천여 채 돼요. 엄청 많네요. 18만 천여 채니까 18만 가구, 거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도대체,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 본사 빌딩을 5,800억 들여서, 네. 매입을 했고, 아무튼 2조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했고, 심지어, 제주도 호텔 사업도 간다. 작년 연말에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우자판기 부지를 호텔로 또 이렇게 특혜 분양했다. 여러 가지로 좀 특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호감을 갖고 있던, 부영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기업도 착실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오면서 일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2009년에요. 그 회사를 분할을 했어요. 회사를 분할하면서 그때 이제 분할 당시 어떤 장부 가격이, 기업은 다 장부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양도하면서 그 평가를 했어요. 감정 평가를 해요.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네. 예. 이제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이제 평가 금액이 이제 분할하면서 자산 장부 가액 그대로 간 게 아니라 평가할 때 증액됐어요. 증액을 했다니? 아니, 평가 금액이 높아졌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세가 더 나아졌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차입금이 아무튼 5천억도 안 됐는데, 그동안에는 5천억도 안 됐는데 한 1조 5천억 정도를 차입을 했어요.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꿨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빌렸다는 거죠. 예.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 돈 빌려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영이 어마어마하게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예요. 사내 유보금이 2014년 말 기준으로 1조 5천억이
뭐 그 정도 되고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4조 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거 평가 뭐 기업 가치 평가했을 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영건설이 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그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평가를 이 표준 원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비로 평가해야 돼. 실제 건설한 금액, 실제 투자된 건축비를 해야 되는데 표준 건축비로 하니까 늘어난 거예요. 물론 표준 건축비가 뭐 8년간 동결이 됐네 말았네 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결국은 평가를 하면서 자기네 장부 가격 그대로 가야 하는 거를 임대주택법의 어떤 이 법에 제한을 받는 기업이 그 일반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하면서 돈을 늘려서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호텔 사업도 진출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부영이 그 분양 전환해야 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동안 임대했던 아파트들을 너무너무 잘 관리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년 연말이 아니 작년 그 10월쯤인가 그때는 이제 그 서산 읍내동인데 그 거기에 대해서 부실 관리했다 이거죠. 임대 아파트 부실 관리를 했는데 뭐 정말 그 벽에 금이 쩍쩍 가고 그런데 이게 분양 전환해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부영에서는 시설 노후화된 거는 감정평가 시에 하향 조정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하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잘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가해서 뭐 반영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가격 산정한 게 표준 건축 가격으로 산정한 게 이게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법적 분쟁에 어마어마하게 휘말려 있고요. 지금 아무튼 소송도 1조 6천억 1조 6천억 원대 소송이 지금 있어요. 부영에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 계속 항소하면서 어떻게 버티고 있죠. 시간 끌면서 버티고 있는데. 시간 끌기? 예. 네네네네. 그러고 버티고 있죠. 근데 그렇게 버텨서 솔직히 될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그래 놓고는 자기네 뭐 재판부에서는 이거 차액 물어주기 시작하면 자기네 기업 어려워진다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자기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 부분이다 이거지. 우리 회사 건드리면, 예,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걸로 들려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부영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성실하게 잘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여기도 막 여기저기 뭐 M&A 하고 뭐 정말 관계없는 계열사들 막 끌어들이고 이 자식한테 돈을 넘겨줄까 저 자식한테 돈을 넘겨줄까 그러니까 일반 재벌들이 하는 작태들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잠깐 짧게 뭐 얘기했지만 세세한 것들은 정말 하나하나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게 잘못됐고는 제가 좀 더 추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부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는 저희 카페에 민간건설 주택, 민간 아파트 왜 분양가를 공개 안 하냐. 예, 그렇죠. 그래서 답변, 이제 질문이 있었죠.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그거를 그래서 그 학계 의견은 어떤가 그걸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제 삼성이 이사 간다는 내용을 검색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질문하신 분 내용은 제가 그 주택건설 그 협회에 계신 분하고 남서울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하고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이게 2012년도 얘기거든요. 2012년도 11월에
네. 예, 이렇게 발표한 논문인데요. 민간주택 분양 원가 공개의 위헌성 검토.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예. 공개하는 게 위헌이다.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지.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근데 저는 여기까지 민간건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 감안하고 가겠다. 예. 감안하고 가겠는데, 부영건설 너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너는 아니지. 예. 아니, 민간건설이 원가 공개 안 하는 건데, 정말 정부의 주택기금을 거의 5, 60% 정말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고 기금 지원 받아가지고 남들 PF 할 때요. PF 이자 민간 임대주택 PF 이자 어마어마하게 물고 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국가 돈으로 막말로 나라 돈으로 또 국민의 돈으로 지어서 사업해서 잘 살았는데 이거 막, 서남대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또 여기 하겠다고 나섰다가, 막, 몰라요. 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아니, 기업을 할 때 좋은 의도이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최근의 경향으로 보고, 작년 올해 하는 그리고 이게 소송에 대처하는 어떤 모양새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돈 몇 푼씩 분양 추가된 금액, 그러니까 자기 원래 청구해야 될 분양 가격 1억이면 1억만 받으면 될 일을 1억 2, 3천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돌려줘라, 1,500만 원 돌려줘라, 이런 이거에 자꾸 항소하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돌려주기 시작하고 계속 패소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어려워진다,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 배상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가 금액 한 것도 원래 이 임대주택법에 이 제한을 받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 증액을 하면 안 돼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저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변질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네요. 네네.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기금을 정부에서 몰빵해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호텔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부영에 너무 특혜주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특혜주는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논란이 지금 많아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정확한 말은 못 하겠네요. 중요한 게, 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것이 네. 전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그럼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네. 그 국민의 돈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으면은, 네. 그 돈이 당연히 국민들한테 돌아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민간 진짜 재벌 기업들처럼, 네. 자기들 진짜 주머니 챙기고 네.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예전에 IMF 때 부도날 뻔한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다 국민의 돈으로 다 그래도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금반지도 팔고 해서. 맞아요. 정부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국민이 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더니.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는데. 네. 아무튼 어감인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회사 어렵다. 느낌 자체를 그렇게 뉘앙스를 주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작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결국은 거길로 가 있는 거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의 행태를 하고 있고, 네.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게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변질되는 거 변절과 같다고 생각해요. 변절. 예.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다른 것도 알아봐야 하고, 네네. 개인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자그맣게 우리 가진 돈 굴려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좀 살만한 수준이 좀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런 자잘한 돈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부영을 상대로 집단 소송하고 계시는 분들 응원하고 싶고요. 네. 정말 응원하고 싶고 그 변호사님도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판사님들 정말 어떤 게 이 정말 나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나오잖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판사님에게 또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권력은요. 우리 국민들이 준 거예요. 본인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쟁취한 게 아니라고. 예. 쟁취한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라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회의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 중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네.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야지. 네, 그게 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지. 네. 강자들이 논리에 따라서 법 시간 막 질질 끌잖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약자들은 참 버티기 어려운 걸 알면서 그렇게 악용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오래 끌면 네. 약한 사람들은 그 푼돈이기 때문에 못 버틴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끌어요. 아주 저는 뻔한 거를 보니까 네네. 저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 주머니 챙겨가지고 결국은 이 자식 물려줄까 저 자식 물려줄까 그 지랄하고 앉아 있으니 제가 그게 속이 타는 거고 네. 아까 그 판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네네. 약자랑 붙었을 땐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상하게 약자들이 내 권리를 좀 주장하면 왜 떼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자들이 약자로 보니까 그래요. 그냥 약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네. 왜 아래라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 권력을 국민이 줬다고. 제 말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말할 때 쓰레기통에서 꼽힌 민주주의라고. 네, 정말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쓰레기 속에 꼽힌 민주주의가 되지 않게.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마음이 많이 씁쓸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은 한번 계속 과정을 한번 네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네네. 중간중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데 초반에 허블 소리를 높였나 봐요. 아유, 화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듣기 불편하셨을까 봐.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방송 들으시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흥분하고 막 광분하고 할 수밖에 없는지. 광분. 네, 맞아요. 살짝 광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광분할 땐 또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네. 정말 권력자들이 네.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 오늘 타결했다면서 합의했다면서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오늘 속보 나왔고 29일 안에 처리가 되면 4월 네네. 13일인가요? 아무튼 11일인지 13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상 없이 치를 것 같아요. 퇴석이 늘어났다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우리 선거 잘하자고요. 비례대표나 많이 좀 늘려주지. 아무튼 우리가 좀 투표를 잘하는 국민, 우리의 권리를 잘 주장하는 그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